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개인들이 반발을 하니까 뭐 선진국들도 다 부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되죠. 미국 주식을 예를 들면 거기는 세금 왕창 내도 남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거의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나마 양도소득세가 없으니까 한국 증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주식의 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세 차익이 2천만 원 이상 발생 시 20%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A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3천만 원 벌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총 1천만 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200만 원입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죠. 지방소득세도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하면 최하 22%에서 27.5%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가뜩이나 메리트 없는 주식시장에서 세금까지 왕창 때리겠다? 상당수가 미국 주식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손실 2월 공제를 적용을 해서 손실이 난 것과 수익이 난 것을 합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고 3년 동안에 합산을 해서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에 4천만 원을 손실봤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5,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년 동안에 1,500만 원을 버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벌었다고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3년 동안에 손익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부분은 조금 위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자체가 우리나라에 안 맞는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지금 자금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나라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가뜩이나 지금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데 여기다 대고 양도소득세 20% 넘게 때려버리면 주식할 맛 나겠습니까? 자,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5%밖에 안 된다. 이건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5%만이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죠. 수익률 2000%, 3000%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금액이 점점 불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 과세안을 보면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해도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거나 적당한 시기가 돼서 차익 실현을 할 때 20, 30%에 달하는 세금을 낼 생각을 하면 주식할 맛이 나겠습니까? 물론 장기 투자자는 당장 낼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한번 정착이 되면 분명히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계속 변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천만 원 3년이죠. 근데 이거 1천만 원에 2년으로 낮춰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가면 반발심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적당히 때려놓고 야금야금 세금을 많이 걷는 방향으로 변형을 시킬 겁니다. 그게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좋거든요. 1989년에 대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미국만큼의 메리트가 없는 시장이죠. 당연히 발표하자마자 40%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비싼 세금 내가면서 뭐하러 메리트 없는 시장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만도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바로 철회를 했죠. 이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양도소득세를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는 메리트가 없어요, 별로. 그나마 세금 혜택이라도 줘야 붙어 있는다는 말입니다. 미국과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세금 많이 내도 그 이상으로 벌어갑니다. 나스닥과 코스피를 잠시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그래프를 보면 나스닥은요 2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까지 5배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라면 미안해서라도 세금 내라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장려책을 펼쳐야 됩니다. 세금은 당연히 지금처럼 가고 주식 투자를 하면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야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주식이 활성화될 겁니다. 주식이 활성화되면 시가총액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현행대로 증권거래세만 0.25%를 받아도 세수는 훨씬 늘어날 겁니다. 미국은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주식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까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가 미국이고요. 주식시장 자체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수십 배가 규모가 큽니다. 애플의 시총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시총보다 높은 거 뉴스를 통해서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너무 시기상조고 아직은 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 비싼 양도소득세를 물어가면서까지 주식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 있는 시장이 전혀 아니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갈아탈 거라고 봅니다. 그 자금이 이탈이 되면 그나마 지금도 별 볼 일 없는데 더 침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상이 5%라는 것은 이거는 이치에 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5% 안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놓고 너한테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5%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지를 팍 꺾어버리는 거죠. 내가 5% 안에 들어도 세금으로 왕창 뜯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앞서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앞설 겁니다. 그럼 주식 투자할 맛이 안 나죠. 에이, 더러워서 미국 주식 할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낮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단타가 성행하게 될 겁니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진다는 것은 단타의 유혹이 더 강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대봤자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어차피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장기 투자자든 단타든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세금 안 내는 것보다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내는 게 당연히 더 낫긴 합니다. 그냥 내가 5% 안에 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장기 투자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 한해서는 전액 공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를 독려하는 그런 정책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